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오늘은 이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업종별로 득실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출렁출렁 거리고 트럼프의 한마디에 또 관세 이야기에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나 큰데 네. 자, 일단은 대표님이 최근에 이번 주에 이 관세 이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3시간 만에 처절했죠. 그렇죠. 상호관세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저는 사실 약간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일기 정부 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강하게 선방을 때려놓고 굉장히 패닉에 빠졌을 때 협상 카드를 내미는 전략을 이번 이기 정부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지만 트럼프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답니다. 네네. 특히 이번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한 걸 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 협상 카드를 내밀 텐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강점을 지키면서 조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출렁이면 안 된다.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 트럼프의 이런 전략들은 저는 한 6개월은 갈 것이라고 봅니다. 6개월이요? 네. 그럴 때마다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네. 저는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체력이 좋고 수익을 내는 곳을 우선 안정적으로 가져가라. 그렇죠. 예, 그 전략으로 일단은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좀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이랑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잘하고 근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카드를 잘 던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그전에는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매기겠다, 때린다 하고 할 때 이 관세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득실이 되는 그런 업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국면이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은 90일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물론 10% 관세는 기본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또 이 상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 업종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90일 유예 기간의 업종 분류는 크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100%가 넘는 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0 몇 프로나. 업종별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수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중국을 거쳐가느냐, 거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약 40%가 중국 여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랜드플레이스 중국 생산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제조업들은 좀 그 부분이 깨지긴 했지만 중간 어떤 소재나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완성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가 우리나라 경제 제조 부분에 한 30, 40% 차지합니다. 30, 40%? 네,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90일을 유예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에 따라서 명함은 확연히 달라지는 게 현재의 9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선 보면 이제 10일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급등했는데 저 중에서 이제 보면 사람들이 자동차는 좀 오히려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상호관세는 90일 유예받았지만 그렇죠. 품목별 관세는 25%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동차가 왜 떴지라고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2차 전지는 별도입니다. 2차 전지는 중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당연히 이제 혜택을 보는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중국 공장들을 대부분 이제 전혀 관리 없는 쪽으로 갔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90일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현대 기아차의 메가플랜트 공장. 이번에 준공하고 돌리는 메가플랜트 공장. 미국에서. 3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을 벌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분기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어요. 네네. 근데 미국 시민들이 미국 사람들은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게 대부분 자동차 영업소 전화를 걸어서 이 관세 인상 언제 받습니까라고 문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 언제 오르면 오릅니까? 문답니까? 이런 그러니까 질문만 하겠죠. 1분기에 이미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다 늘었어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다 사야 사니까. 되니까. 네. 그리고 미리 재고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요게 90일이면 그러면 2분기에는 그러면 많이 팔았으니까 2분기에는 이익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이 90일이 1분기를 2분까지 벌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오. 결국은 그 이익 곡선을 지켜줬다는 게 자동차의 주가가 반응했던 첫 번째 이유고 네네. 수익성을 2분기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두 번째는 이 메타플랜트 공장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렇죠. 실제 기아자동차는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송호성 대표가 이야기한 게 네. 그 공장의 물량의 40%를 기아가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40%를. 그렇죠. 아, 그러니까 기아자동차도 이 정도 물량이면 수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 자동차는 판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다른 완성차, 토요타나 폭스바겐에서 폭스바겐이나.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모델 믹싱이 뛰어나요. 예. 소위 말해서 현대차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게 제네시스와 SUV카를 많이 팔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 모델 믹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답니다. 핵심은.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반영을 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시간을 90일을 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유예가 된 것이지.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압박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리 산 미국의 구매자들이 다시 또 차를 몇 달 뒤에 사진 않을 거 않을 아닙니까?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또 그 90일이 지나고 나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있죠.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네. 이 90일의 유예 때문에 네. 기존에 망설이던 사람은 자동차 더 살 수 있다. 예. 아, 물론 그렇네요. 이제 3분기, 4분기 실제는 또 봐야 알겠지만 그쵸. 그때가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생기죠. 전기 자동차. 의 모멘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의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고 봐요. 네네네. 90일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좀 조정되면서 조금 선반영이 되겠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안개 속 같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니까 아니 그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13시간 만에 뒤집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한 분기씩 두고 보자. 아, 짧게 대응을 해야 되네요. 이런 큰 산업에서도. 그렇죠. 어쨌든 25% 관세가 자동차는 그냥 가지만 90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 안에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제작을 빠르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면 또 관세를 또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시간을 여유를 벌었네요. 가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은 그래도 관세 유예에서 그나마 조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반도체는 어떤가요? 반도체도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빠르게 했단 말입니다. 네.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다 같이 올랐어요. 반도체는 관세도 어쨌든 또 업종별 관세를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반등은 뭐 일단 그 전날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른 것도 하나 일부 있었지만 네네. 또 하나의 소식은 엔비디아의 H20을 공급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준 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H20. 예, 네. H20은 말 그대로 뭐 지금 블랙엘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다운그레이드 된 네. 거지만 이게 이제 딥시크에 들어간 엔비디아 제품이죠. 네네. 원래는 미국이 이것까지 사실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을 지금 허용해주면서 H20이 1월에서 3월 동안에 판매된 것만 23조 5천억입니다. 중국.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거 주문을 했어요. 그렇네요. 이게 주문이 되면 H20에는 지금 4세대 HBM이 들어가요. 네.
4세대 HBM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죠. 요게 반영이 됐다. 네네. 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달에 16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를 발주를 했으면 네. 이게 발주하고 한 분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 메모리 물량이 지금 또 반영될 것이다. 지금 반도체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4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곳에서 선주문을 했고 재고량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2분기에 이거 기고 효과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 H20의 공급이 또 다른 호재를 하나 불러준 거죠. 그렇네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그 좀 반영된 것 같고 똑같이 90일 유예를 받았으면 그러면 재고 물량을 다시 한번 소진하면서 쌓을 거 아닙니까? 또 네네. 분기마다 움직이니까 그것도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칩스법으로 이 보조금 지원은 안 해줄 것 같고, 그렇죠? 트럼프가 안 해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재용 회장이 또 중국에 갔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또 어떤 전략일지도 내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쵸. 뭐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굉장히 빠르게 메모리 시장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는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아까 우리가 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하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저는 미중 무역이 지금처럼 관세가 극단으로 달리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줄 수가 있다. 네.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칩스법이 때문에 좀 조금 덜 받는다고 해도 네네. 이런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반도체 부가세를 여기고 가면 오히려 반도체에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뭐 현대차는 미국에 좀 집중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히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을 잘 우리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도를 잘 지켜서 양쪽에서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어차피 메모리 시장의 70%는 우리나라밖에 생산 못합니다. 네네. 마이크론이 30%밖에 생산 못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H20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저가형이고 상용화된 것도 중국은 허용을 해주니까 네네. 그건 그쪽에 팔고 그렇죠. 좀 고사양은 또 나름대로 팔 수 있는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다. 이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협상 카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가 어쨌든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느슨해진 이 시그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도체도 어쨌든 그러면서 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오늘 뭐 조정을 약간 받고는 있긴 한데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봐야 할 것이 화장품 업종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잘 팔리나 봐요. 네. 저희 프랑스 화장품도 이기면서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화장품 입장에서는 화장품 업종에서는 관세가 그러면 10%로 부과가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화장품이 최근에 한 10년 정도 역사를 보면 네.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2010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통계를 보면 네.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네, 부품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지금 보면 화장품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업종 중에서. 1위를 그죠? 했고 이미 수출 실적은 작년 우리나라 68억 달러 수출했어요. 오, 그러니까 거의 10조를 수출했습니다. 그러게요. 국내 화장품 전체 수출의 67%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재밌는 것은 네네. 아까 중소기업 이야기를 했지만 네. LG 생건이나 아무리 퍼시픽도 들어가 있지만 미국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수십 개예요. 그렇죠. 중소 브랜드들이 엄청 많죠. 이유가 뭐냐하면
유통망이 되게 오픈돼 있어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출이 열리면서 그쵸. 거기다가 K-문화, K-팝, K-컬처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관세 때문에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우선 수익성은 약간 악화된다. 그리고 유통계약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잘 왔는데 미국 내 브랜드 포지셔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아모레 퍼시픽이나 일생건 같이 큰 브랜드가 들어가서 장악했다면 네.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중소 브랜드가 굉장히 그렇죠. 네. 했는데 이 중소 브랜드 진입장벽이 약간 상승이 또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 때문에 뭐 다른 자동차나 다른 곳처럼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유통 채널을 좀 더 플렉시블 다변화하고 이런 쪽으로 좀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90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화장품주도 생각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네. 네. 똑같이 이제 아까 자동차하고 똑같은 소비자들이 반응이 있겠죠. 주로 이제 화장품도 주로 쓰는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미국 소비자들이 자기 쓰던 걸 쓰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네. 미리 사두고 미리 사두는 효과도 이분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화장품은 지금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더더욱 높아지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전부 다 10% 관세를 매기는 거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지는, 그렇죠. 수익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경쟁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들은 살펴봤고, 그러면 지금 관세를 90일 유예해 주었으면 그 전이랑 또 양상이 약간 바뀐, 좋았다라고 평가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뭔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조선 방사는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네. 왜냐하면 조선 방사는 이렇게 본 거죠. 관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네.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저쪽이 어려우면 어차피 투자해야 될 돈은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는 그러면 안전한 관세에 좀 우풍지대로 피신해 있는 수급들이 조선 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확 쏠려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90일 유예를 주면 빠지지 않을까? 아, 조금 그 돈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도 좀 예. 투자를 포트를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 방산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거기다가 공매도라는 이 두 가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과 공매도라는 두 개의 측면이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상대적으로 이 90일 유예에 손해를 보는 쪽은 조선 방산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오늘 또 참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네. 예. 다른 나라의 배를 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최첨단 선박을 살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조선주, 대형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엄청나게 다시 또 조선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미국 내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발언보다 네. 더 중요한 발언이 뭐냐면 네. 앞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배는 중국에서 만든 배는 못 들어와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훨씬 영향이 네네. 컸어요. 그러면 앞에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앞으로 조선업을 뭐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쪽으로 크겠지만 저는 뒤쪽이 훨씬 큽니다. 이건 왜냐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미국 수출하려면 네. 한국 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나 이 공화당 쪽에서 중국의 이 해운까지 엮여 있잖아요. 이게 엮여 있죠. 중국의 해운사나 중국 선박도 미국에 들어올 때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배를 많이 더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왜 호재냐면은 앞에 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을 진출해서 지어야 되는 거지만 네네. 뒷부분은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배가 결국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선 3사가 훨씬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했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과 공모대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조선 방산이 상대적으로 90일 유예 기간에 약간의 주춤할 수 있었던 거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은 별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은 여전히 야 너무 뜬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방사는 그러면은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뒷배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은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끝내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들. 뭐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죠. 근데 또 뭐 한화그룹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방산은 한화그룹이 지금 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화도 약간 논란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방산도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지금 EU하고 미국의 협상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네네. 유럽이요. 우선 유럽 EU가 미국에 어떤 카드를 던졌냐면은 상호가자 하지 말자. 우리 아예 제로 퍼센트로 가자. 같이. 네, 같이 0%로 가자. 저는 이 발언과 이런 태도가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 카드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뭔가 협상을 할 것이고 협상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추세로 네.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쪽에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관세가 비슷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유럽 쪽은 미국의 관세를 더 많이 때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쪽에 관세가 높거든요. 유럽에서 미국 가는 관세는 2% 안팎인데. 네네. 자, 그러면 상황을 같이 낮추자고 이야기하면 방사는 거꾸로 미국 무기가 어차피 주력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런 저수치로 인해서 굳이 유럽이 지금 가성비로 한국산 무기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네. 그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관망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하나에어로나 여러 곳에서 한 5년간 수주 받아놓은 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네네네. 그렇죠. 반영이 됐는데 향후에 이 유럽과 미국의 이런 협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과 방사는 지금까지 같이 움직였어요. 네네. 조선과 방사는 관세의 무풍지대라는 메커니즘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조선과 방사는 별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분리가 됐네요. 네. 유럽과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방산의 우리의 입지가 약간은 달라질 수 달릴 수 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가성비로 유럽 쪽을 많이 공략을 했는데 관세가 만약에 미국도 낮추게 되면 미국의 무기들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 때문에 사지만 네. 미국의 무기는 단순히 가격 때문에 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또 이 전략적 관계도 전략적 있고. 관계라든지 그쵸. 뭐 안보 문제와 같이 네네.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협상을 될지가 되게 여러 변수들이 많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지금까지는 묶여 있었지만 네. 이제는 분리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바이오 쪽은 아직 지금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의약품 관세도 계속 매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과 바이오를 같이 묶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사실 관세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겠지만 바이오는 이게 이제 반도체나 조선처럼 미국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 의료비 비용도 필요하고 바이오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은 다른 곳보다 강하게 관세를 갖지는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이나 네네네. 이쪽은 그런 부분들은 화장품보다는 조금 유보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바이오 쪽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박정훈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뭐 우리가 잘하는 걸로 미국을 공략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90일 관세 유예가 된 상황에서 한번 업종별 득실을 따져봤는데요. 시청자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